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올해 39이죠. 결혼한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맞선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회사원이었고 저보다 3살 위였죠. 결혼 초반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친절하셨어요. 며느리야, 잘 왔어.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어요. 회사에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집에서 신문 보시고 TV 보시는 게 전부였죠. 신혼 1년은 평온했습니다. 시댁도 한 달에 한두 번만 갔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방문했죠. 시어머니는 특별히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김치 좀 짜네. 시어머니가 반찬을 드시다 말씀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국간이 왜 이래? 싱거워.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먹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언으로 받아들였어요.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요리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찌개였어요. 열심히 준비한 음식이었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얘는 손재주도 없네. 우리 집 음식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차갑게.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많이 서툴러서. 서툰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님 말씀이 좀 그랬어.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하라고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말들이 점점 심해졌어요. 며느리야, 너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머리는 또 왜 그렇게 했어?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매번 저는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아니, 그게 안전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머니 편도 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른 척 했죠. 오빠, 나 오늘 어머님한테.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의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원했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있어. 내가 다 벌어올게.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나중엔 알게 됐습니다. 전업주부가 제게는 족쇄였다는 걸.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했고 시댁에서도 더 약자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랬으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와. 친척들 모인다. 네, 어머님. 뭐 준비해 갈까요? 너는 그냥 와. 손맛이 없으니까 괜히 만들어 오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맛이 없다고요?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나요? 주말이 됐습니다. 시댁에 갔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님 댁, 작은아버님 댁, 시누이까지. 저는 조용히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친척들과 얘기하시면서 우리 며느리는 참 얌전해. 너무 얌전해서 탈이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요리는 좀 서툴러. 김치도 못 담그고
저는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작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래도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저는 그날 내내 웃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만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흐릿하게 제 마음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5년 차, 6년 차, 7년 차. 시어머니의 말들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야, 너 요즘 살찐 것 같은데 얼굴에 뭐 났네? 피부 관리 안 해?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다른데 눈 돌리면 어떡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데 눈 돌리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제 책임인가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5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정성껏 깎아서 내놨죠.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복은 있으시네요. 에이, 무슨 며느리가 좀 모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고 손맛이 어디 있나? 그냥 쓸모없는 년이지 뭐.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시댁 오면 정신 바짝 차렸는데 얘는 뭐 맨날 멍청하게. 저는 부엌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히길 바랐어요. 그 말들이, 그 웃음소리들이.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을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착하게 생겼던데요? 착한 게 뭐가 중요해. 살림을 못하는데 솔직히 쓸모없잖아.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차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 고맙네. 아주머니들이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기대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님이.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누구랑 문자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됐을 때 시어머니의 말은 이제 폭언이 됐습니다. 며느리야, 너 정말 답답하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며느리를 뒀을까? 친척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추석 전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고 있었죠. 저도 열심히 빚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고 신경 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송편을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송편이 이렇게 생겼어. 어머님,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하면 뭐해? 손재주가 없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에 송편 반죽이 묻어 있었어요. 끈적거렸습니다. 시누이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거야? 김치도 못 담그면서 송편도 못 빚고 손맛이 어디 있어?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뭔가가 쌓였습니다. 단단하게, 차갑게. 추석이 지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친구 미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 미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제일 오래된 친구죠? 시댁은 어때? 응, 뭐. 수진아, 너 혹시 힘든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결혼 9년 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와? 회식. 또, 왜? 회식하면 안 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해. 먼저 잘게. 남편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욕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물소리에 묻히도록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웃는 얼굴도 이상했어요. 억지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10년이라니.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죠.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이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랑 통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에이, 별로야, 쓸모없어.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손맛도 없고, 성격도 답답하고,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들이 고생이지 뭐. 그냥 쓸데없는 년 데려온 거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던 손이.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통화를 이어가셨어요. 그러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며느리를 뒀는지. 다음 생에는 좋은 며느리 만나야지. 이번엔 진짜 재수없게 걸렸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에 집중하셨어요. 저는 없는 사람처럼.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니까 손가락 끝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나, 둘, 셋, 넷이었습니다. 참아야 해. 참으면 돼. 지금까지 참았잖아. 그런데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뜨겁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응. 오늘 어머님이. 왜? 또 뭐래?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한테 대놓고 험담하시는데, 엄마가 원래 그래. 말이 좀 그렇지.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수진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 나이 있으니까 그냥 참아. 응. 오빠, 나도 사람이야. 참는데 한계가.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베개가 젖었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화장을 했습니다.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어요. 그래도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미정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진짜 괜찮아? 만나자. 응, 괜찮아. 요즘 좀 바빠서. 수진아, 나 내 친구야. 언제든 얘기해. 문자를 보다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을까요? 저녁에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자주 늦어요. 오빠, 오늘도 회식이었어? 응,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바빠. 그만 좀 물어봐.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가방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남편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트 그림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걸까요?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빠르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오빠, 아침 먹고 가. 아니, 회사에서 먹을게. 남편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미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미정아,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집이야. 미정아, 나 좀 이상해. 뭐가?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아,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기다려. 금방 갈게. 미정이는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저는 얼굴도 안 씻은 채로 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미정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울었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어제 본 문자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온 문자. 미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응. 나도 봤어. 내 남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봤는데? 카페에서 지난주에 누구랑? 여자랑, 젊은 여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더니 저한테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밝았어요. 집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서 대놓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언제? 지난주 목요일 강남에서. 목요일요. 그날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라고 했어. 그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수진아, 미안해. 진작 말할까 하다가.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여자는 예뻤습니다. 아니, 화려했어요. 저보다 훨씬 젊고 화려하고. 더 있어? 응, 미정이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남편이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모르겠어. 근데 저렇게 편해 보이는 거 보면 오래됐다는 거지. 미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10년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시어머니한테 욕먹으면서, 참으면서, 웃으면서. 그동안 남편은 뭘 했나요? 다른 여자 만나면서. 수진아, 괜찮아?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수진아, 진짜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이제 알았잖아. 뭐가 문젠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단 확실히 해야겠어. 뭘? 증거. 더 확실한 거.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그날 오후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몇 시에 와? 답장이 늦게 왔어요. 오늘 야근 늦을 것 같아. 야근이라고요. 정말 야근일까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고쳤어요. 미정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남편 회사. 혼자. 응. 미정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도 갈게. 우리는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강남이었어요. 큰 빌딩이었죠. 회사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회사 입구가 보이는 곳.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필요하면 밤새 6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7시.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랑 같이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진아, 저기. 미정이가 속삭였습니다. 응, 봤어. 두 사람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깝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뒤따라갔어요. 멀찌감치. 들키지 않게. 남편과 여자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식당이었어요. 창문이 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너편 편의점에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면서 웃었어요. 여자가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여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수진아, 사진 찍어?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확대해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남편의 얼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랑 있을 때보다 훨씬. 식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는 다시 뒤따라갔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호텔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호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수진아, 이제 충분해. 가자. 아니야. 조금만 더. 수진아, 저는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인도에. 수진아. 미정이가 황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주차할 수 없이. 택시 잡고 집에 가자. 응.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들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가 같이 들어왔어요. 혼자 있지 마.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남편과 여자. 손잡고, 웃으면서. 호텔 들어가고. 이게 제 남편이에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가야겠어. 뭐, 시어머니한테 가야겠어. 이제 미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오늘? 응, 지금. 수진아, 진정하고. 나 진정했어. 완전히.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어. 욕먹고, 무시당하고, 폭언 듣고.
응,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있었고,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한테 잘하라고 했어. 남편이 딴 데에 눈 돌리면 어떡하냐고. 그래. 웃기지 않아? 진짜 웃겨.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수진아, 오늘은 쉬고 내일. 안 돼. 오늘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미정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을 봤나 봐요. 결심한 눈빛을. 그럼, 나도 갈게. 아니야. 혼자 갈게. 수진아,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조심해. 전화해. 응. 고마워. 미정아. 시댁으로 가는 길.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시댁 앞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수진이요. 이 시간에 왜?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요. 남편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들이 왜? 여자 있더라고요. 요즘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봤어요. 이 눈으로. 오늘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여자가 손잡은 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이 맨날 그러셨잖아요. 남편한테 잘하라고. 딴 데 눈 돌리면 어떡하냐고.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머님.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제가 뭘 못했나요? 며느리야. 10년 동안 욕먹고 살았어요. 어머님한테.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김치 못 담근다고, 손맛 없다고, 답답하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줬잖아요. 그건 웃으면서 참았어요. 10년을.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남편은 뭐 했어요?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요. 며느리야. 진정해. 전 진정했어요. 완전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어머님. 뭐가 끝이야? 참는 거요. 제가 참는 거.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챙겼으면,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제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어머님 아들 잘못이에요. 그 인간 잘못이고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감히 누구한테? 그럼 뭐라고 불러요? 불륜 저지른 사람을.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때리세요. 어차피 욕은 맨날 먹었잖아요.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어요. 증거 다 있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동안 욕먹으면서 살았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야. 어디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와요, 여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게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미정아, 어떻게 됐어?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결국 아들의 불륜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들어왔더라고요. 조용히 침대에 누웠죠.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야, 오늘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제 그 사진 말이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래도 와. 김치 담글 거니까 와서 배워. 김치라고요. 그 김치.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옷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김치 재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배추, 무, 고춧가루.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왔어? 어서 와서 도와.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안 보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제대로 배워.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야. 시어머니가 배추를 들었습니다. 손맛이 있어야 남편이 바람 안 피우지. 내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손맛이요?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손맛이 없으니까. 손맛이 없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잖아. 정말 답답한 년이네. 저는 김치통 앞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김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들었어요. 손맛 없다고. 김치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아니,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고춧물이 튀었습니다. 며느리야, 뭐 하는 거야? 완전히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다고요? 네, 미쳤어요. 10년 동안 욕먹으면서 미쳤어요. 저는 또 다른 김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또 바닥에 내려놨어요. 김치 못 담근다고 했죠? 어머님, 손재주 없다고 했죠? 밥도 못한다고, 집안일도 못한다고.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거실 바닥이, 벽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어요. 며느리야, 정신 차려. 이 미친년아, 당장 그만둬.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친년이요? 그래요. 제가 미친년이에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년, 멍청한 년, 답답한 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그만둬. 이 집안을 망칠 거야. 이년아.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집안을 망쳐요? 이미 망했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망쳤어요. 뭐라고? 감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요. 놔요, 이 독한 할망구. 내가 먼저 놔. 이 버릇없는 년아. 우리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겼습니다. 이 못된 년아. 시어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못된 건 어머님이에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게 뭐예요?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이 쓸데없는 년아. 못나긴요. 어머님 아들이 못났어요. 불륜이나 저지르고. 이 년이 진짜 우리 아들을 입 조심 안 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핥히려고 했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면서 시어머니를 밀었어요. 입 조심이요? 10년 동안 어머님은 입 조심 안 했잖아요. 뭐? 이 건방진 년이.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가 밀렸어요. 탁자가 넘어갔습니다. 김치통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소파에, 온 거실이 난장판이 됐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미친년이구나. 미쳤죠. 10년 동안 어머님 때문에 미쳤어요. 저는 또 다른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던질 듯 들었어요. 감히, 인연이 정말.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못해서지. 이 쓸모없는 년아. 쓸모없는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 바람둥이 인간.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이 미친년아. 시어머니가 다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요. 놓으라고, 이 할망구. 내가 먼저 놔. 이 버릇없고 못된 년. 김치가 묻은 손으로 서로의 옷을 잡고 얼굴에 고추물이 묻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방에서 뛰어나오셨습니다. 여보, 저 며느리 좀 보세요. 완전히 미쳤어요. 인연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어머님이에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쓸모없다, 답답하다, 멍청하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잘못한 게 뭐예요? 말해봐요. 이 독한 할망구. 뭐? 할망구.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팔로 막았어요. 때리려고요? 어차피 10년 동안 말로 때렸잖아요. 말로 때려. 그게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요? 어머님이 한 말들이 전부 개소리였죠. 인연이 정말 입을.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만해. 둘 다. 시아버지가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나요. 이 독한 할망구가 10년 동안 저한테 한 걸 갚아줄 거예요. 갚아. 내가 뭘 갚아. 이 못난 년아.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김치가 사방에, 우리 둘의 옷에, 얼굴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김치가 사방에 널려 있고 시어머니와 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옷에 김치가 묻어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고 경찰에게 달려갔어요. 저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미친년이에요.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참다 폭발한 거예요. 며느리가 갑자기 김치를 던지고 나한테 덤볐어요. 머리채까지 잡고.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욕했어요. 저는 경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인연이.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 좀 들어봅시다. 경찰이 우리를 떼어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됐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미쳤어요. 김치 담그자고 했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못된 년이.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김치 담그자고요? 그게 다예요? 저는 경찰을 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못해서. 이 쓸모없는 년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못했어요. 인정해요. 김치도 못 담그고 손맛도 없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남편이에요.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경찰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폭력을 쓰면 폭력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어요. 결혼 2년 차 이후부터 들은 욕, 막말, 폭언 다 녹음했어요.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고 손맛이 어디 있나. 그냥 쓸모없는 년이지 뭐. 답답해 죽겠네. 이 멍청한 년. 우리 아들 고생이야. 못난 년 데려와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3분, 5분, 10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저는 경찰을 봤습니다. 제가 참은 게 죄라면 오늘은 제 죄값을 다한 거예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진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진정했어요. 완전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김치가 널린 바닥, 경찰, 시어머니, 그리고 저.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무슨 짓이냐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제 호텔 잘 다녀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영 씨, 회사 후배. 맞죠? 남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 알아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도 다 있어요. 증거도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그게 사실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직접.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때렸어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 못난 자식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닥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이제 가볼게요. 경찰을 봤습니다. 처벌 원하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갈게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정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정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수진아, 이거 봐. 동네 맘카페였습니다.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강남 모 회사 과장. 불륜 들통나 집안 난리. 글을 읽었습니다. 남편 얘기였어요. 회사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 알아볼 수 있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올린 거야? 모르겠어. 익명이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네요. 며느리만 불쌍하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혔다던데?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가 또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수진아, 남편 회사에서 잘렸대. 뭐, 불륜 문제로 징계위원회 열렸다는데 결국 해고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후회돼.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그날 저녁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예요? 응, 엄마가.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언니, 그래도. 미안한데, 나 이제 가족 아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아니, 수진아. 네,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호되게 말했어. 평생 입으로 사람 망쳤다고. 민수도 집에서 쫓아냈어. 당분간 오지 말라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진아, 용서는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더 지났습니다. 미정이가 또 소식을 들고 왔어요. 수진아, 나영이란 여자, 응, 그 인간이랑 헤어졌대. 회사 잘린 남자 필요 없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인간, 지금 고시원사인데 취업도 안 되고. 남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후회도 안 되고, 그냥 담담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아니, 수진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시어머니한테 10년 동안 욕먹은 남편이 바람 피웠다며? 저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집 앞 전봇대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인과응보, 며느리 괴롭히던 시어머니, 결국 아들로 벌 받다. 저는 그 전단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이가 시댁 근처에서 시어머니를 봤대요. 완전 초췌하더라.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그래? 혼자 마트에서 장 보는데 사람들이 다 쑥덕거리더라.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만 계신데 밖에도 안 나오신다던데. 며칠 뒤였습니다. 시누이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왜? 엄마가 밥을 안 먹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계세요. 입맛 없다고. 입맛이 없다고요. 그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가 했던 말. 입맛이 없네. 며느리 음식은 입맛이 안 당겨. 이제 정말 입맛이 없는 거겠죠. 언니가 용서해주면. 안 돼.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나도 인간이야. 10년 동안 당한 걸 어떻게 용서해. 그래도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정이가 전단지 사진을 보냈어요. 시댁 근처 게시판에 붙은 거래요.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 인과응보로 아들 일타, 불륜 아들 둔 시어머니, 동네에서 손가락질.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동네에서, 친척들한테서, 모두에게서.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미정이가 도와줬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손맛이 없다고 10년 동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봤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가게 이름은 수진이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첫날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수진 씨 맞죠? 소문 들었어요. 네, 맞아요. 김치 좀 사갈게요. 김치를 팔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맛있네요, 이거.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주일 뒤엔 단골이 생겼어요. 한 달 뒤엔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수진 씨, 김치 진짜 맛있어요. 반찬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이거 비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성이요. 어느 날 가게에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수진 씨죠? 네. 저 옆 동네 사는데 소문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욕먹다가 독립하신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전보다 훨씬 멋져 보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제 밥상부터 잘 차리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돈도 벌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욕하지 않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정이가 또 소식을 들고 왔어요. 수진아,
남편 봤어. 어디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더라.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완전 초췌하더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무슨 병인데? 스트레스성 위궤양? 밥을 못 드셔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미안해. 나도 바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냥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시댁 앞 전봇대에 전단이 또 붙었대요. 인과응보 며느리 괴롭히던 시어머니, 결국 아들로 벌 받다. 불륜 남편, 이혼 후 인생 망함.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더 잘 됐습니다.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미안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응. 전 이미 용서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을 용서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저를 용서했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 놔주세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미정아. 응. 수진아. 왜?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 그동안. 갑자기 왜?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0년의 시간, 욕먹고, 참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선택합니다. 제 밥상을 차리고, 제 인생을 살아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김치를 내줬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 정성껏 만든 김치. 손맛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제 손에는 10년의 인내가 있습니다. 10년의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국 인생은 제가 버무린 대로 맛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버무린 게 아니라, 남편이 버무린 게 아니라, 제가 제 손으로 제 인생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욕먹던 며느리, 이제는 당당한 사장님. 10년 동안 참던 여자, 이제는 자유로운 여자.
10년 동안 무시당하던 사람,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대요. 남편은 여전히 고시원에 산대요. 불륜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 제 손님, 제 인생.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금연을이래. 시어머니한테 10년 동안 당했다는 근데 지금 보니까 훨씬 당당하고 멋지던데.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결국 인과응보는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얻었습니다. 자유를, 행복을, 제 인생을. 그게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웃는 것.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자리에서. 그렇게 저는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인생은 결국 제가 버무린 대로 맛이 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